안녕하세요. 경세자민촉 박지원입니다. 지역 정보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에 편중된 정보를 나누어서 정보 편차를 줄여주고 균형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안을 디지털 기술 발전을 활용한 지역 정보화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예산이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정보화 혜택을 톡톡히 실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역 정보화의 중요성과 지역 정보화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소한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냐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주택공사, 서울주택공사, SH, LH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들 두 기관은 주택 건축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정보화 추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행정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이것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외국 손님들이 우리 개발원에 많이 견학을 오십니다. 그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런 곳입니다라고 설명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그 깜짝 놀란 걸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십니까 하면은 외국에는 우리 클리드와 같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같은 지역정보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정보개발원 임무가 막중하고 책임도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정보화가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지역 정보화 정책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행정 정보화부터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시스템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행정 내부 처리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시스템 있죠. 이 두 가지의 절차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행정 정보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전환 과정에는 정보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죠. 요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정보화하면 여기에다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는 거죠. IoT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결합되면 디지털 전환 속도 그다음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역을 붙여보죠. 그러면 지역 정보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업무하고 지방자치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 중앙부처 정보화하고 지방정보화 나눠져 있고요. 저희 클리드가 하고 있는 게 지방정보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화가 먼저 시작했고요. 지방정보화가 나중에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가 왜 중요하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전환기죠. 디지털 대전환이죠. 이 전환기의 경쟁력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먼저 전환하거나 전환 속도가 빠르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마다 철기를 먼저 수입했고 청동기를 먼저 수입한 부족이나 국가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디지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하는 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속도를 빨리 하는 나라가 경쟁력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는 전환을 하더라도 지역 간의 균형이 좀 이번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6, 70년대 우리 산업화 과정을 보면은 그때는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지역과 선택되지 못한 지역,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격차가 생겼고 거기에 갈등이 많이 있었죠. 우리 정보화 과정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가 중요하고 이게 국가 아젠다로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지역 정보화 그리고 지역 디지털 혁신이 지방 경제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발전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예, 우리가 흔히 지금 시대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미치고 있죠. 특히 경제하고는 밀접할 겁니다. 그게 국가 경제이든 지방 경제이든 똑같이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3년 전부터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컨택트를 해야 되는데 언컨택트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마 디지털 전환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과 같이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 생활이 끔찍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지금 시대에서 제2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경쟁력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면 디지털 전환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우리 지역 화폐 하나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야기하고 정치권에서 많이 그랬었죠.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지역 화폐를 만들 수 있었고 보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방 디지털 덕분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달앱도 마찬가지죠. 우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배달앱을 만드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배달앱 많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배달 요금이 비싸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하겠다. 그 할 수 있는 기저에도 지방 정보화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방 정보화는 지방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속도 또한 지방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지털 정부도 강조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디지털 예산이나 인프라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앙 정보화 수준하고 지방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얼마다라고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투자액 갖고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투자가 많다고 하면 정보가 많이 됐을 것이고 정보가 많이 됐다 하면 수준이 높을 거다.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을 보니까 국가 중앙부처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한 9조 정도 되더라고요. 반면에 지방은 2조입니다. 차이가 좀 4배 정도 나죠. 그게 금년만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거죠. 네. 그만큼 국가 지방 간의 수준 차이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를 국가 부분부터 먼저 했죠. 또 국가가 주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이 훨씬 높고 지방은 좀 아직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중앙 정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외국과 비교해서는 어쩌느냐? 그건 좀 달라집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OECD가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매년 디지털 부분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를 보게 되면은 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위를 했고요. 아마 3년 연속 1위일 겁니다. 작년에는 3위를 했습니다. 지표가 좀 바꿔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안 나왔죠. 이 평가 대상에는 국가 정보화 수준, 지방 정보화 수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정보화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선두권에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 정보화가 몇 년이냐, 딱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정보개발원이 설립된 지가 25년이 됐으니까 25년 동안 지역정보를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웬만한
행정 분야의 정보화 시스템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물론 아직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분의 의정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가 투자해서 설립한 공기업 중에서 지방 공기업 중에서 규모가 아주 적은 그런 부분은 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지역 정보화가 구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지역 디지털 1.0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디지털화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저희들이 지방하고 많은 소통을 합니다. 지방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한 3가지 정도를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하죠. 그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입니다. 디지털화한다, 정보화한다 하면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예산력이 정보화력이라고 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정보화에 투자에 1순위를 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두 번째는 이 정보화를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의 역량 문제이죠. 지금 수도권 편중, 인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재가 좀 열악하죠. 지역 정보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변의 생태계, 인프라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는 이 3가지의 장애물, 허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그것을 좀 도와주고 헤쳐나가는 게 저희 임무이기도 하고요. 지역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간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을 그래서 지역의 평균 수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올리는 것은 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좀 올리기로 하고요. 지역 간의 격차는 우리가 전담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파트가 되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지방 공무원들의 정보화 역량입니다. 저희들이 중첩적으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죠. 한 매년 6만 명씩을 좀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현재 수준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방향을 알고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정보화 수준은 이겁니다 하고 진단을 좀 해주고 있고 좀 형편이 안 돼서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은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하고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원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맞춤형으로 좀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물론 지자체가 우리 지역 나름대로 지역 정보화 계획을 좀 수립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수립하는 데도 저희들이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방행정 업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 2년 반 걸렸어요. 한 3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금년 7월에 개통을 했는데 3가지 점에 있어서 혁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 담당 업무 입장에서 보면은요, 인사 업무가 5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채용하는 거, 급여 주는 거, 교육시키는 거,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복무하는 것이 나눠져 있었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차세대 인사행정을 만들면서 그것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일관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5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보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됐죠. 그만큼 현실에 맞게 더 합리성이 높겠다는 것이고요. 지방 중앙인사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17개 시대별로 시스템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죠. 그만큼 과학적 기반에 한 인사행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PC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인사를 행정을 업무를 볼 수가 있었는데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됐다 하는 거고요. 전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 컨설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챗봇을 사용해서 세밀하게 그다음에 보다 더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 업무에 대한 차세 시스템만 구축뿐만 아니라 재정, 세정, 그다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행정까지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 25년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 공통 업무만, 시도 공통 업무만 놓고 보니까 50개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27개가 행정 내부적인 처리 시스템이고 23개가 국민들에게 서비스 나가는 시스템이죠. 요새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23개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명을 찾는다, 주소를 찾는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개발원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이고요. 지방세를 낸다. 요새 세금을 가서 낸 사람은 없겠죠.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우리 사회자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생활에 편리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각종 정부로부터 많은 보증을 받고 또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하면 영수증을 이전에는 갖다 냈어요. 이제는 간처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죠. 예를 들면 임신이나 출산했다 하면은 서비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임신하게 되면은 뭐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라든가 그다음 임신하는데 진단, 출산하는데 진단 비용 처리라든가 그리고 KTX만 따더라도 우리 인사하면 특별 자석을 신청하면은 자석을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 거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같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고령화도 지방에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화 그 속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 속도화에서 누구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의 많은 부분이 아마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 한쪽하고 또 하나는 불편하신 장애인들 그 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디지털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어떤 민원을 신청한다. 요새 주민등초번호 그냥 구두로 말하면 띄워줍니다. 그러나 인허가 같은 것은 서류 작성을 해야 되죠. 서류 작성하면 서식 보면 좀 복잡합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도우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칸 한 칸을 채울 때마다 물어보고 그걸 답해주고 그렇게 해서 완성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언어로 해야, 음성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음성으로 답해주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꾸로 못 듣는 부분이 있죠. 그분들은 수어로 해야 될 겁니다. 그 수어를 미를 통해서 컴퓨터가 보고 수어로 다시 답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하나 예시입니다만은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부분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지체되고 있는지는 각 다양할 겁니다. 그 다양한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걸 없애는, 그걸 해소해주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정책 역시 지역 환경에 맞게 특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성화보다는 좀 통일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특사된 정보화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업무 시스템 구축에 전담하는 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꿔지고 있죠. 아직은 지역별로 큰 특성화는 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디지털 1.0에서는 공통업무 개발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저희들은 2.0으로 보고 2.0을 그걸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각각 지역에 맞게끔 특성화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특성화에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에서
알아서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도를 했기 때문에 정보화 부분도 공통 시스템 말고요. 제주도만 갖고 있는 고유 시스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주공항에 내려서 숙박지가 서귀포다. 그런데 서귀포로 가는 도중에 주요한 관광지를 한번 보고 가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T맵이나 다른 맵을 열면 가장 빠른 길로 해가지고 그 보고 싶은 관광지 다 놓쳐버립니다. 가장 빠른 길로 직선으로 가버리죠. 제주도에서는 그걸 지리정보와 결합시켜가지고 자기가 디자인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맵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죠. 혹시 앞으로 그렇다면 계획과 그리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우리 공공기관 혁신을 좀 하고 있죠.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능, 조직, 그 다음에 소통, 공간, 재정 이 5개 분야를 나와서 5대 혁신 작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의 가성비를 좀 높이는 거죠. 저는 혁신하면 그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관의 가성비를 높이는 거고 그 가성비를 높인다는 뭔 말이냐. 설립 취지에 맞게끔 성과를 적은 돈으로 많이 내는 거죠. 그 작업을 하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디지털 1.0을 완성했다 했으니까 지역 디지털 2.0 완성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이건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클라우드화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IT 인프라 자원을 소스를 갖다가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용량을 확장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데이터 간 융합이 생기게 됩니다. 결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분야 간의 결합과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공학에 있어서 하고 의학을 나타 보면은 의학 우리가 첨단 기술로 수술을 할 수 있죠. 인공심장기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공학을 도움 안 받아서는 할 수가 없죠. 의료 분야만 발전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 새로운 만원경, 제이슨 만원경도 마찬가지죠. 재료공학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재료공학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태 우리 식물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융복합 시키는 거죠. 예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융복합하기 어려웠죠. 이제는 디지털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겁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 데이터 대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죠. 이것을 융합하고 연결시킨다 하면은 엄청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저는 2.0이라 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하고도 계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앞으로도 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정보화를 어떻게 더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